이거 쓰고 밥도 먹고 지하철도 타고 여러 앱들도 사용해보고 뭐 장까지 다 보고 막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까지 써본 사람의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RT도 패션이다. 하이, 안녕하십니까, 텐입니다. 애플 비전 프로 작년 WWDC 때 발표를 하고 올해 초에 드디어 출시를 했죠. 저 역시도 유난이며 호들갑이며 뭐 엄청 났었는데요. 그만큼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이렇게 꽤 긴 시간 착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저 구독자 이벤트 에어팟 프로 C타입 드린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리고요. 돌아와서 저의 사용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처음엔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 이유는 패스트로 화질이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뚜렷한 화질이 아니었다. 안쪽에는 제 실제 눈으로 볼 때는 제 기준 그냥 걸어다니기 안 불편한 정도? 실제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시력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느꼈고요. 물론 받기 전부터 실제 눈처럼은 당연히 안 보일 거라고 생각은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들의 후기가 꽤 좋은 편이었어서 기대가 더 되었던 상황이었고, 저는 메타퀘스트의 피코와 같은 VR 경험이 꽤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들과의 비교가 바로바로 되는 편이었거든요. 피코4나 메타퀘스트 3로도 패스트루가 가능하죠. 둘 중에는 메타퀘스트 3가 더 사용하기 좋은데 그건 착용을 하고 길거리를 다니기에는 매우 부족한 화질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비전 프로는 길거리에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착용하고 다니는 건 가능한 정도였어요. 딱 그 정도? 아시겠지만 미국 그리고 국내에서 이미 일상에서 착용하고 다니는 그런 스틸샷을 이제는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저도 이번에 정말 하루 종일 주구장창 쓰고 다니고 그래봤는데 일상에서 움직이며 사용하는 건 솔직히 아직은 말도 안 됩니다. 생각보다 어지럽고 주변 인지도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죠. 말 그대로 얼리 어답터 인싸들의 뭔가 튀는 행동이었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 역시 2세대, 3세대 이렇게 발전이 된다면 실제로 일상생활이 가능해지기도 하겠죠. 그런데 저도 해외 리뷰와 국내 리뷰 다 봤지만 확실히 이렇게 직접 경험하는 것만큼 알아듣는 게 다릅니다. 같은 영상을 두 번씩 봤어요. 이 제품이 이래서 별로고 이래서 좋다.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사용해보고 다시 보니까 확 이해가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더 버즈라는 아이템 매체에서 나온 말인데요. 비전 프로 초기 구매자들의 반품 요청이 쏟아진다, 이런 기사였죠. 그래서 애플에 묻지마 반품이 가능한 기간 내에 계속 반품 요청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큰 매장에서는 하루에 8회 이상, 작은 매장에서는 한두 건의 반품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제 생각에 이유는 크게 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부분 모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비싼 가격과 컨텐츠의 부재, 이게 아직은 가장 큰 것 같고요. 외적으로는 무거운 무게와 VR 멀미 같은 것도 이유가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반품을 하는 많은 사용자들의 이유를 들어봤을 때 두통 유발, 관리의 어려움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기존의 VR 경험을 이미 해보시고 적응이 되신 분들은 사실 큰 어려움은 없고 뭔가 더 업그레이드된 느낌으로 잘 착용을 했을 것 같은데요. 이 무게 차이도 기존 제품들과 그렇게 크지도 않고요. 그런데 아무리 브랜드가 애플이니만큼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기기를 착용해보신 분들은 머리에 이런 기기를 얻는 게 충분히 무겁고 어지럽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버즈의 제품 관리자분은 후기로 눈 혈관이 터지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하지만 이런 VR에 낯설고 잘 안 맞는 분들은 아무래도 비전 프로라고 해도 눈이 많이 필요하긴 할 겁니다. 아무튼 첫인상을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제품으로 처음 VR 기기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실망이 뭔가 좀 크실 거다. 가격도 가격이고 뒤에도 말하겠지만 아직 쓸 사람도 많지 않고요. 그래도 사용하다가 다른 VR 써보면 아, 그게 좋은 거였구나, 이렇게 느끼긴 할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VR 기기를 사용하시다가 이 제품을 사용하면 와, 확실히 화질이 좋구나, 또 다르긴 다르구나 라고 느끼면서 결국 본인이 사용하던 VR 기기로 다시 갈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이후에 다른 VR을 사용하던 제가 느끼는 장점과 단점은 이렇습니다. 먼저 장점은 애플 연동성, 좋은 화질, 스피커, 그리고 브랜드가 애플이다. 그리고 단점은 가격, 컨텐츠의 부재, 조작 컨트롤, 착용감, 컴퓨터 대체 불가, 이런 게 떠오르는데요. 하나씩 짚고 넘어가자면 장점은 확실하고 압도적이긴 합니다. 먼저 착용을 하고 당연하지만 놀랐던 게 바로 착용하고 있던 에어팟에 바로 연결이 되었다, 이런 게 보이니까 아, 역시 애플이구나 라고 보였고요. 사실 이 제품 때문에 제가 에어팟 프로 C타입으로 변경을 했거든요. 이 제품만 비전 프로에서 무손실이 지원이 되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큰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있던 거 써도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맥북 역시 쳐다보면 연결할 거냐 이렇게 바로 뜨고 누르면 연결이 되어서 맥북 환경으로 연동을 하고 작업 역시 할 수 있죠. 이런 연동성은 정말 애플이기에 믿고 사용한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지금 저도 여기 맥북 보이시죠? 이걸 연동해가지고 작게 스크립트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보면 카메라가 보이죠? 이걸 내리면 이렇게 보이고, 왼쪽을 보면 웹서핑, 오른쪽을 보면 제가 있었던 사진들 이런 식으로 띄워놓고 사용하기 괜찮더라고요. 공간 컴퓨팅이라고 하죠. 이거 굉장히 장점이에요. 다음 장점은 화질. 사실 기존 VR들을 사용하면 이 제품으로 영화 감상을 한다든지 유튜브를 본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화질이 아쉬워서 개인적으로는 굳이 이걸로 봐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비전 프로는 확실히 좋은 화질로 영상을 볼 수 있었어요. 아까 제가 말한 아쉬운 화질은 패스트로 화질이고요. 물론 이것도 다른 거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좋은 편이긴 해요. 이 카메라로 본다는 느낌이 난다는 거죠. 근데 이 디스플레이 화질은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뭐 영화도 몇 편 보고 유튜브도 꽤 봤는데 정말 괜찮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VR 활용한 영상 시청에도 꽤 좋았다. 그렇다고 실제 OLED 디스플레이 마냥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불편함 없이 시청이 가능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간 컴퓨팅으로 영상 같은 거 띄워놓고 어디든 다녀와도 그 자리에 있는 거 경험 미치긴 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 역시 공간감 있게 매우 좋았습니다. 이건 경험해야지 확실히 느껴질 텐데 다른 스피커가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괜찮았죠. 제 마음대로 끊을 수 없잖아요. 기록 봐야 한다. 개인정보 자꾸 파헤치지 마세요. 그래서 11시 20분쯤에 물론 비전 프로 스피커로 영상을 보면 소리가 밖에 다 세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에어팟을 통해 듣는 것도 괜찮겠죠. 그 다음 장점으로 제가 브랜드가 애플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은 결국에 애플이 지금은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아도 많은 회사들이 이 제품에 맞춰 많은 컨텐츠와 앱들을 내놓게 될 거고요.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제일 큰 회사고 트렌드를 주도하는 회사니까. 그래서 당장은 사용할 게 없어도 가지고 있으면 점점 사용도가 늘어날 거다 라고 장점을 말했는데 이에 반박하는 단점들도 있죠. 가장 먼저 가격이 500만원대? 관세를 내면 600이 넘는데 이 가격에 지금 이 상태의 제품을 사용하는 건 너무너무 아쉽다. 아무리 얼리어답터고 돈의 여유가 조금 더 있어도 지금 이 가격에 이 제품을 사용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가지고 있다 보면 점점 사용도가 올라갈 거라고 했는데 사실 그럼 그때 사도 안 늦거든요. 오히려 가격이 더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컨텐츠의 부재. 이 제품을 그동안 사용하면서 앱스토어를 뒤져봐도 결국에는 사용할 만한 게 그닥 많지 않았고요. 이 제품을 써보고 그냥저냥 체험해볼 만한 앱들, 그것도 일회성으로 그런 앱들만 몇 개가 있었고 딱히 일상적으로는 사용할 만한 앱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사파리로 유튜브나 넷플릭스 보거나 디즈니 플러스 앱이나 애플 TV로 영상을 보거나 사실 이런 페르소나를 이용한 페이스타임도 신기해서 그냥 몇 번 해보지 절대 일상적으로 사용 안 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이 영통 잘 안 하는 나라는 더더욱이요. 근데 이 페르소나 좀 킹받지 않습니까? 좀 짜치더라고요. 저한테는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한 두어 번 해봤는데 턱이 왜 이렇게 나오지? 웃음거리? 뒷배경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 짤 보면 좀 승천하는 느낌도 들고. 그러는 와중에 이런 앱을 봤습니다. 리틀 무디라는 앱인데요. 국내 스타트업 제작사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더 눈이 가더라고요. 이게 어떤 앱이냐면 나의 감정을 기록하는 그런 앱이라고 하고요. 앱에 들어가면 이렇게 눈사람같이 생긴 아이가 있는데 얘 이름이 무디고 여기 무디한테 말을 하면 내가 하는 말의 감정을 뽑아서 그 감정을 기록해줍니다. 근데 아직은 비전 프로가 미국에만 출시한 만큼 영어로 말해야 하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I spent hours trying to fix my computer, but I still can't get it to work. I'm so frustrated. 이렇게 말을 하면 이와 같이 나의 기분이 저장이 되고 이건 말을 간단하게 해도 되고 길게 해도 그 안에서 감정을 잡아 저장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말을 한 것을 글자로 요약을 해주면 그것도 좋을 텐데 그러진 않고요. 대신에 내가 말한 게 녹음이 되어 있으니까 그건 들을 수 있더라고요. 이 앱이 보니까 폰에도 있는 앱인데 이건 비전 프로 전용 앱으로 아예 다른 느낌의 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긴 해요. 간단한 앱인데 얘 말하는 게 좀 동물의 숲 느낌 나서 귀엽기도 하고요. 비전 프로에서 다 되는 기능이지만 이렇게 잡아 당기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되고 얘가 자고 있을 때 이렇게 툭툭 치면 또 일어나고 이런 디테일들이 좀 귀엽게 있었습니다. 아직은 비전 프로에서 사용할 만한 콘텐츠가 많이 없다 보니까 비전 프로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앱도 알아두시고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일기처럼 말이죠. 돌아와서 아직은 이렇게 제품의 보급도 덜 된 만큼 컨텐츠가 적은 것도 좀 아쉬웠다. 아마 전 세계에 다 출시가 되고 더 보급이 될 정도에는 더 많은 컨텐츠와 앱들의 사용이 가능해질 거니까 그때 다시 기대를 해봐야겠네요. 카톡 같은 것만 나와도 솔직히 사용이 더 올라가긴 할 겁니다. 이거 아이메시지로 이거 하는데 뭔가 새롭고 기분이 좋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 아쉬운 건 조작 컨트롤. 이 시선 트래킹이 정말 고급 기술이고 감탄이 나왔지만 아무래도 정밀하게 조절을 할 때는 좀 답답했습니다. 예를 들면 비밀번호는 다른 곳에 봐야 하니까 오류가 좀 자주 생겨서 저는 한 자릿수로 통일해서 그냥 사용을 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제가 착용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저조도 상황이었는지 제 아무리 한 곳에 집중해서 쳐다봐도 이게 조작이 잘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손가락 인식의 경우에는 꽤 넓은 공간을 커버해줘서 이 집게로 조작하는 건 어렵지 않았고 직접 화면을 터치하면 이렇게 스크롤하는 것도 괜찮았는데 이 시선 트래킹이 가끔씩 매우 잘 안 될 때가 있다. 이게 보니까 시력에 따라서 다르게 작동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이 컨트롤러가 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가락 조절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두고 왔다 갔다 하는 경험은 미래에는 이렇게 하지 않을까 했던 점을 실제로 내가 이렇게 하는 느낌이라 기분은 또 좋더라고요. 공간 컴퓨팅으로 이 제품을 끼고 방에 갔다가 거실에 나오면
아, 이 창을 여기 띄워놨구나 하는 그런 고정이 되어 있는 게 또 대단하더라고요. 아무튼 조작은 아쉬웠지만 공간 컴퓨팅은 좋았다. 아, 그리고 착용감도 어떻게 착용해야지 제대로 보이는 그 각도가 따로 있고요. 이 밴드형의 경우에는 최대한 이렇게 꽉 조여줘야 되는데 뭔가 너무 꽉 조여서 얼굴이 압박되는 느낌? 이 무게도 장시간 착용하면 느껴지긴 하는데 밴드만으로 앞에 무게를 버텨야 해서 압박이 되는 게 살짝 불편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 착용감의 경우에는 다른 분들이 말하는 그렇게 크게 불편하다 이런 것보다는 전 나름 좀 착용할 만했어요. 좀 편하게. 이게 밴드가 부드러워가지고 그렇게 막 불편하진 않고요. 아마 이것도 얼굴형이나 머리통 이런 거 생긴 거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건 컴퓨터 대체 불가. 맥과의 연동이 좋아도 절대 맥을 대신해서 컴퓨터처럼 쓰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키보드, 트랙패드나 아니면 마우스도 꼭 필요하고요. 전 사실 이걸 받아보면 이거로 포토샵도 하고 뭐 영상 편집도 하고 문서 작업 등등 뭐 이렇게 다 하고 싶었습니다. 뭐 사용을 한다면 가능은 하다만 이 자체로는 아직도 당연히 안 되고 맥을 통해서 해야 하고 맥을 통해 하더라도 맥만큼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를 크게 본다가 아닌 이상 큰 장점을 못 느꼈습니다. 뭐 영상 편집이나 포토샵은 또 색을 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또 디스플레이를 여러 개 띄워서 한다 뭐 이런 느낌도 아니었고요. 만일 이 독자적으로 비슷한 활용이 가능했다면 또 모르겠는데 맥을 통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야 하는 게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고요. 앞으로도 컴퓨터 작업을 굳이 비전 프로로 연동해서 사용을 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자국이 남았네요. 아무튼 종합을 해서 말을 하자면 이 제품을 아무리 노력해서 정말 컴퓨터처럼 그리고 뭐 스마트폰처럼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절대로 이 가격을 뽕 뽑지 못할 겁니다. 뭐 좋긴 하다만 방금 말한 아쉬운 점들이 크게 다가오니까요. 때문에 구매가 고려되시는 분들은 가격이 좀 내리거나 사용을 할 수 있는 컨텐츠 양이 풍부해질 때를 기다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매가 마려울 때는 이런 리뷰를 한번 보고 한번 참아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제가 궁금해하실 만한 Q&A를 정리해서 조만간 올려드릴게요. 그럼 이상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궁금하신 점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음 영상 때 참고를 해서 만들어 드릴게요. 구독자 이벤트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요. 전 텐이었습니다. 바이바이.